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최근 연방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자들의 시민권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뉴욕 시민으로서 유권자 등록을 격려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24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주정부 행정명령 169호에 의해 각 주정부 기관의 유권자 등록 용지를 비치할 것과 주민의 등록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도 차량국과 일부 소셜 서비스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권자 등록 관련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 것입니다. 알폰소 데이빗 주지사실 법률고문과 제이빌 루빈 내무부 국장 등을 포함한 주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각 정부 기관의 활동을 감시 감독하며 주정부 기관의 메일 리스트에 저장돼 있는 주소로 유권자 등록 용지를 발송하도록 했습니다. 차량국의 경우에는 운전 면허증 갱신, 알람 이메일에 온라인 유권자 등록 안내서가 포함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민주주의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는 요즘 시민들의 유권자 등록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은 뉴욕주의 책임이고 나는 주지사의 권한으로 뉴욕주의 민주주의를 지키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2년 시작된 차량국의 온라인 유권자 등록은 지금까지 92만 명이 등록을 했으며 신규 등록자는 43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전철 사태를 둘러싸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TA는 모든 원인을 예산 부족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시정부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정부 주장에 드블라지오 시장은 주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23일 브루클린에서 F 전철에 탑승해 연이은 전철 고장과 지연 등의 문제 해결을 주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날 앤서니 쇼리스 수석 부시장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내부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전까지 추가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달 MTA가 문제 해결에 구체적인 개선 사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은 시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드블라지오 시장의 전철 행보는 이 같은 주지사의 발언에 반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MTA는 시정부가 지원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돈을 신호 시스템과 새로운 열차, 전기 시스템 개선 등에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루 평균 570만 명이 이용하는 뉴욕시 지하철은 노후화로 인해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MTA는 연착 등 서비스 불만을 예산 부족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 올 초 MTA 지원 주정부 예산은 6,500만 달러나 대폭 삭감됐습니다. 지난 21일 Q전철 탈선 사고 후 조 로타 MTA 회장은 시내 지하철에 대한 예산 조달 책임은 원칙적으로 뉴욕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민들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고소득자 자산가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24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해외금융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기준 금액을 현행 10억 원 추가해서 내년부터 5억 원 추가로 변경했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의 신고 기준이 바뀌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신고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역외 탈세와 재산의 불법적인 해외 반출 등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 금융자산 신고 제도를 신설 강화해 국부 유출을 억제하고 역외 탈세를 차단하고자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의무 신고 제도는 한국 내 거주자 및 국내 법인이 전년도에 단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의 자산 합계가 10억 원을 초과할 때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법인 포함 1,053명이 56조 1,000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접수해야 하고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누락하는 경우 과태료, 실명 공개,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미국행 항공편 탑승객들은 적어도 출발 시각 3시간 전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19일부터 이전보다 더 까다로운 새 항공 보안 조치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비롯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항공 승객들에 대한 보안 검색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전 세계 105개국 280개 공항 180개 항공사들의 미국행 항공기 승객들은 새 항공 보안 규정에 의해 보안 검색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인천공항은 물론 부산공항과 제주공항도 적용 대상이며 이들 공항에서 미국행 항공기를 운행하는 모든 항공사들은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새 항공 보안 조치는 폭발물 탐지견 확대와 첨단 검색 시스템 확대, 안전구역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랩탑 컴퓨터와 태블릿 등 스마트폰보다 큰 전자기기의 기내 반입을 원할 경우 보안 검색 시 해당 전자기기를 가방에서 꺼내 보호 커버 등을 제거하고 전원을 켠 채 보안 요원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같은 번거로운 과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휴대전화보다 큰 전자기기는 기내 반입용 가방 안에 넣지 말고 적어도 출발 시간 3시간 전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관계자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직항하는 하루 2천여 편의 항공기와 이를 이용하는 32만 5천 명의 승객들이 새 규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전국 대학의 등록금이 올 들어 반전됐습니다. 대학 공급 과잉의 학생 수는 줄어들면서 인상률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연방노동부 통계를 인용해 지난 26년간 전국 대학의 등록금이 매해 연평균 6%씩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등록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2배나 초과하면서 같은 기간 4년제 사립대학 재학생의 생활비와 등록금을 포함한 연평균 교육 지출액도 무려 161%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올 1월에서 6월 전국 대학과 대학원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1.9%로 급격한 감소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1990년부터 2012년까지 2년제 포함 대학 수가 33%나 늘었지만 등록 인원은 오히려 줄면서 대학과 대학원의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낮은 출생률과 베이비 부머 자녀들의 노화도 한몫을 하면서 대학들은 장학금과 그랜트 등으로 학생 유치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제한은 대학 등록생 감소와 등록금 인하를 유도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 스쿨버스 기사 자격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해고 조치되는 경우가 한 해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국 통계를 접한 학부모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매년 110억 달러를 들여 스쿨버스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버스 회사들은 12,000여 명의 버스기사, 기술자 등을 채용하는데 9.11 이후 보다 엄격해진 관리하에 스쿨버스 운전기사를 채용합니다. 영어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음주운전 기록은 10년 전까지도 확인하며 운전 기록을 체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시 교육국에 따르면 2015년 한 해에만 945명의 학교 버스기사들이 경고나 무급 정직 처분,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은 정직 처분 후 복직됐지만 이 중 23명은 음주운전이나 다른 범죄를 이유로 결국 해고 조치됐습니다. 정직 또는 해고 처분을 받은 버스기사 중 186명은 부주의 운전, 차량 내 아동방치 등 학생 안전 문제가 원인이 됐습니다. 뉴욕시 교육국 자료에 따르면 운전 중 맥주를 마시거나 마리화나를 피우는가 하면 차 안에서 빈 병에 소변을 보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차 안에 둔 채로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음식을 사오거나 학생들 앞에서 일부러 바지를 벗는 성추행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가 쓰레기 중량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강제적이지 않고 권고 사항이다 보니 뉴욕시 재활용품 수거율은 저조한 편입니다. 많이 버리면 요금이 올라가고 재활용품 쓰레기에 대해서는 크레딧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최근 공청회를 열어 일반 가정집에서 벌어지는 생활 폐기물들을 판매 규격 봉투에 넣어 버리게 하는 쓰레기 종량제 프로그램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양만큼 요금을 지불해 일반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방안입니다. 반면 재활용품 쓰레기에 대해서는 크레딧이나 세금 환급 혜택을 제공해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시 위생국이 쓰레기 종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갈수록 가정용 일반 쓰레기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시는 재활용품 수거율이 17%에 머물며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또 일반 가정용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연간 17억 달러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실제 뉴 잉글랜드 등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부 지역의 쓰레기 수거량은 시행 이전보다 4분의 1가량 줄었지만 재활용 쓰레기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뉴욕시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채택되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실행될 예정입니다. 뉴욕시에 공격적인 다람쥐가 출몰해 사람을 물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5명이 다람쥐에 물리는 일이 발생하면서 보건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에 사람을 무는 다람쥐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24일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최근 들어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파크에서 7살 된 어린이를 포함 다람쥐에 물리는 피해가 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은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려다 팔이 물리는 등 피해를 입었지만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을 무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시 보건국은 공원 내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야 하며 만약 다람쥐에게 물렸을 경우 즉시 광견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보건국은 문제의 다람쥐가 매우 공격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는 광견병에 걸린 야생동물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세라고 밝혔습니다. 보통의 다람쥐는 이러한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람을 피해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견병은 개나 너구리 등 야생동물에게서 볼 수 있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이들에게 물릴 경우 사람도 감염됩니다. 광견병에 걸리면 경련과 호흡 곤란 등의 격렬한 증상을 보이며 특히 물을 마시거나 보기만 해도 공포를 느끼고 목에 경련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어 공수병이라고도 불립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의 19개 해변에 수영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폭우로 인해 쓰레기 더미가 휩쓸려 내려오면서 수질 오염이 예상됩니다. 비서객들은 온라인 등으로 먼저 확인할 것이 당부됐습니다. 베이빌 센터 아일랜드 사운드, 레딩타운, 크리클럽, 로렐 할로우, 글렌코브 모건 사운드 등 나소 카운티 19개 해변에 수영 금지령이 발령됐습니다. 수질 오염에 따른 박테리아 감염 예방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입니다. 나소 카운티 보건국은 24일 이날 내린 폭우로 땅의 빗물과 토양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박테리아 수가 급증했다며 해변 방문객들은 사전에 온라인으로 수영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에도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는 8일 내린 폭우로 인한 박테리아 수 증가로 84개 해변 수영 금지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관계자는 이들 해변의 수질을 조사해 박테리아 수치가 주정부 보건 기준에 맞게 내려가면 수영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서객들은 해변을 찾을 때 오염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떠날 것이 당부됐으며 어류나 폐류를 아무런 생각 없이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비타민 등 식이 보충제를 다량으로 섭취한 어린이들이 급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이션와이드 아동병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미 전역 독극물 관리센터에 식이 보충제 중독으로 보고된 신고 전화는 27만 4,998건으로 이는 평균 24분당 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6살 미만의 어린이들에게서 주로 나타났으며 주요 증상으로는 복통 유발과 구토를 동반한 졸음, 현기증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다수 부모들이 건강 개선을 위해 어린이들에게 보충제 섭취를 권하는데 과다 섭취를 할 경우 성장 발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무분별하게 많이 먹기보다는 적절한 식단을 통해 균형 잡힌 섭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식이보충제는 현재 연방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영양제와 에너지 음료 등이 제일 위험한 보충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국제공항 인근 405번 프리웨이가 다음 주부터 19일 동안 폐쇄됩니다. LA 카운티 교통국은 오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에 메트로 엑스폴라인 크렌셔역에서 LA 국제공항을 잇는 전철 공사로 인해 LAX 인근 405번 프리웨이 일부 구간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로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센츄리 블러버드와 라티에라 블러버드 구간 북쪽 방면이 폐쇄되고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LAX 인근 405번 프리웨이 남쪽과 북쪽 방면의 카플라인과 1, 2차선 일부가 폐쇄됩니다. 또 다음 달 14일부터 18일까지는 라시에네가 방면 출구 차선과 라티에라 방면 진입 차선이 전면 통제됩니다. 한편 당국은 405번 프리웨이 폐쇄는 주중에만 해당되며 주말에는 프리웨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4월부터 잠정 중단됐던 전문직 취업 비자 H-1B의 급행 서비스가 일부 재개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24일 이날부터 총 6만 5천 개의 H-1B 비자 중 석사에 해당하는 2만 개에 대한 급행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사 6만 5천 개의 비자 신청자들은 급행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급행 서비스는 $1,225의 수수료를 내고 15일 이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24일 플러싱관을 백구 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30분쯤 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21세 빈센트 린의 운전 기록을 조회하던 경찰이 그가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린의 차 안에서 위조 신용카드 322장과 스키밍 기계도 찾아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린은 위조 서류 소지와 교통법규 위반, 불법 약물 소지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최근 로버닷컴 등 애완동물 서비스 공유 앱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애완동물 돌보미를 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시정부가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애완견이나 애완동물 관련 물품을 판매하거나 애완동물 미용과 산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12시간의 교육과 시험을 통과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4일 뉴욕시 보건국은 퀸즈 베이사이드 엘리펀트 공원과 칼리지 포인트, 린든힐, 에지미어, 서머빌 등을 대상으로 방역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등 모기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는 27일에서 31일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살충제를 실은 트럭이 해당 지역을 돌며 방역 작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만일 비가 내릴 경우 방역 작업은 연기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차차 맑아지겠고 가끔 흐리겠으며 무덥지 않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흐린 날씨에서 차차 구름이 걷히겠습니다. 금요일은 흐리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